테크로 바로 오는 경제 시사 토크쇼. 상디와 이타코는 테크토크 하고 싶어서 텍톡의 상디입니다. 텍톡의 이타코입니다. 예.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무역을 시작으로 인력, 기술, 디지털 등 전방위 영역으로 날이 갈수록 확대,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 나온 이슈는 중국이 미국에 맞설 데이터 안보 표준 만들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 즉 그 내에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텍톡은 중국에서 발표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와 미국과 중국이 새롭게 여는 디지털 냉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안보 표준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표준에 맞으면은 괜찮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그 뒤에 더 얘기하면 어째 냉전처럼 약간 편가르기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치 얘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너무 길어요. 이게 뭐냐? 뭐 이렇게 거창하냐? 보통 이니셔티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니셔티브를 보통 국가에서 얘기할 때는 국가 전략을 지칭할 그렇죠. 때 쓰는 말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걸 좀 풀어보면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약간 포방하려고 발표를 한 거고, 그 발표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데이터 보안 규정을 만들 테니까 여기 참여해라. 크게는 이런 뜻이고,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타국의 정보 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금지. 저도 웃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하면서 웃겼거든요.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를 하고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의 신상정보 수집 금지. 타국의 주권과 사법 관할권 존중.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의 사용자 데이터 불법 획득 금지. 네. 우리 중국이 많이 컸네요. 네. 그래서 요지는 중국은 데이터 보호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디지털 경제 발전한다고 다른 나라 우리 공격하는 게 부당하다. 한마디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데 미국 왜 공격하냐? 우리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간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보안 구정 만들어서 아예 표준화를 만들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너네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막 악용하고 몰래 수집하고 이런다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다. 우리는 우리네로 잘 지키고 있었고 그렇죠. 너네와 스탠다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스탠다드가 있다. 우리의 멋이 있다. 따라와라. 약간 이거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다 위에 얘기했던 게 자기네가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까 웃으면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게 해놓고 이제 하지 말라는 거야. 저번 주 톡톡에서도 얘기했지만 타국의 정보기술을 훔치거나 파괴하는 행위금지. 이거 맨날 인력 유출해서 그러니까. 가져다 쓰는 거잖아. 그리고 뭐 개인정보 침해. 이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화웨이도 그렇고. 그럼요. 뭐 틱톡도 그렇고 다 기준이 있었고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국이 넉넉하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을 텐데. 아니 그리고 중국은 이미 그 어떤 자기네들 국민이나 이제 그 사람들의 정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었던 그쵸. 거는 사실 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약간 이제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나는 안 했어. 안 했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 했어라고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안 했어. 나 좀 말하기 싫어가지고. 좀 웃긴 것 같아요. 안 했어. 그런데 우리 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왜 우리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이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죠. 약간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한 게 요번에 발표의 요지고요. 전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틱톡 네네. 사태 때문에 좀 나온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렇게 빨리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일련의 작업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 네네. 그래서 그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온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너무나 귀에 딱지가 않듯이 많이 들었던 화웨이. 솔직히 화웨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화웨이 우리 때문에 알았을 수도 있어. 뭔데 여기 화웨이 하는 거야? 근데 화웨이는 뭐 아시겠지만 휴대폰도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 통신장비 전문 업체예요. 통신장비가 크게는 4개가 있는데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4위인데 어쨌든 그중에 화웨이가 1등의 통신장비인데 통신장비 업체를 미국이 공격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화웨이랑 틱톡이 이번에 트리거로 이게 팡 터진 건데 그게 터져가지고 미중 데이터 주권 다툼이 확대된 건데 이 배경을 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서부터 얘기하면 너무나 많으니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은 8월 5일날 미국에서 클린 네트워크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클린 네트워크란 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발표했던 게 중국 이동통신사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연결 금지, 미국 모바일 앱스토어의 중국 앱 삭제, 화웨이 앱스토어 앱 등록 금지, 중국 회사 클라우드 사용 금지, 그다음 중국과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금지하면서 중국 관련된 한마디로 공산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다 중국 관련된 업체를 다 IT 쪽으로 네트워크 쪽으로 다 차단한 거죠. 네. 그러면서 참여국으로 대만. 또 대만이 또 이게 중국이랑 참 그렇잖아요. 최근에 많이 그러면서 더 예전부터 그랬지만. 하지만 대만이 참여한 이유는 미국이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미국이 그동안 대만을 인정 안 해줬는데. 맞아요. 이번에 참여하면서 국가지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 생각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짬짬이 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파이자브 정보동맹은 다 아시죠? 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 멤버인데 여기들끼리 또 짬짬이 해가지고 그놈이 그래 막았고 그다음 또 이게 클린 네트워크 전 버전이 있어요. 이건 버전 2예요. 버전 1은 프라에서 또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또 제안한 게 있거든요. 이때는 중국 5G 위험을 지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작년에는 화이 타겟으로 프라 제안을 했었던 거고 올해는 틱톡 타겟으로 클린 네트워크를 제안한 거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약간 견제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거네. 데이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유출되는 걸. 맞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28일 날 중국 상무부에서 핵심 IT 기술 수출 금지.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클린 네트워크를 발표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틱톡이 이제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 월마트랑 같이 짬짬이로 산다, 오라클이 산다, 근데 오라클 투자진 세카이어 같이 산다, 이러면서 막 난장판이 됐잖아요. 무슨 시장이 경매 나오듯이 내가 살게, 얼마 이렇게 해서 경매처럼 팔리다 보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못 팔아. 우리 팔기 전에 우리한테 허락받고 팔아. 하면서 발표했던 게, 핵심 IT 기술 수출 금지고, 이게 2008년도 이후에 12년 만에 기술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엄청 상징적인 발표였고, 그래서 총 53개 신기술을 수출 규제 기술로 정했고, 이게 보통 컴퓨터 서비스 산업이 이쪽에 포함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AI 기술 수출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제가 예전에 이슈스 방송 얘기했지만 AI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AI이기 때문에 그 AI 기술의 수출을 약간 중간에 막는다는 거는 결국 틱톡을 팔 때는 우리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하나씩 이제 공격수를 둔 거죠. 그렇죠. 서로 이제 한 수씩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니셔티브 발표도 하고 또 중국이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맞아요. 이제 자기네들의 틱톡을 인수를 매각을 막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늘 뉴스인데 또 이제 틱톡 원래 인수 제한 데드라인을 잡았었잖아요. 그걸 연장 안 하겠다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거를 빨리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빨리 하라고 하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는 빨리 하려고 우리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형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가 짬짬이를 해서 이제 형 나 할 테니까 좀 우리 하게 해줘 해가지고 결국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중국 공산당에 빡쳐가지고 내가 그게 순순히 놔줄까 이래가지고 이제 막은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밀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우리는 더 이상 연장 안 시켜줘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매각을 협상하고 있는 기업들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지네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9월 8일 저희가 오늘 주제로 말했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면서 여기도 참여국이 있어요. 약간 100% 참여한다는 거 아닌데 예상국이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해가지고 이렇게 또 브릭스 국가를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아세안 국가. 아세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세안 한국도 포함되거든요. 맞아요. 아세안 국가도 보고 있고 그다음 1대1로 참여 국가. 왜냐면 1대1로는 내가 채권자니까
채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1대1로는 그냥 묶은 것 같아서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디지털 냉전이란 표현이 결국 미국은 아까 말했던 대만이나 파이브 아이즈로 선 그은 거고 이 네 편이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랑 아세안 정확하지 않지만 1대1로 이런 국가들 네 편이 하면서 예전에 러시아와 미국, 소련과 미국이 나눴던 냉전같이 이 디지털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는 틱톡은 언젠가는 정리를 할 거예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지금은 일부러 좀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요즘 이걸 가만히 뉴스를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러다가 진짜 잘못하면 인터넷이 두동강이 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그 연합 쪽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과 미국과 또 그 연합들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이 아예 그냥 생태계가 분리가 돼서 맞아요.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치달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요새 스플릿 인터넷이라고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으로 갈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2018년도에 구글 회장이었던 에릭 형이요? 에릭 슈미처. 슈미처. 슈미처 형이 생각이 안 나네. 에릭 슈미처 형이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 어쨌든 미국은 미중무역 전쟁으로 다른 어떻게 보면 물건 파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 디지털 기술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뭐 딴 나라 미국, 중국 몰라.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해? 한국은 이 중국에서 누굴 선택해야 돼? 이런 거 보면 최근에 한국도 많이 나름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무언의 압박으로 계속 한국 우리 편으로 와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해 제재가 지금 엄청나게 다방면으로 압박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왔던 게 9월 15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화해 반도체 공급 제재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9월 15일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제가 그때 말했던 프라하 선언할 때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찝고 이제 여기는 우리랑 함께 할 거야. 상의도 안 됐는데? 해가지고 벌써 우리 편으로 묶어버렸고 그래서 한마디로 클린 인터넷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클린 인터넷 얘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우방국을 대상으로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촉구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중국은 최근에 그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와가지고 한국판 뉴딜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우원의 압박을 주고 또 중국은 또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한알령의 또 목줄도 쥐고 있잖아요. 또 이런 걸로 또 흔들지 않을까. 한국은 참 사면초가인 상황이 아닐까. 중간에 껴서 새우등 터진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쟤네들이 싸우고 있는 자꾸 우리 편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어느 편으로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다른 편에 잃는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전문가들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선택의 압박 오기 전에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두고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냐고. 그렇게 쉬운 거면은 진작에 했지.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군사 정치보다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라. 없습니다. 그런 거. 외교에는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이 자기네들의 표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표준을 만든다라는 게 뭐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세계 표준으로 인정을 받으면 또 거기에 주권 국가가 갖고 되게 되는 약간 영향력이라던가 그런 권력이 생기는 건데 약간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결국은 지금 틱톡으로만 비춰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점쟁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서로 한 수씩 지금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포지셔닝을 좀 잘해서 좀 중간에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쨌든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의 그 외교 부장이 나와가지고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외쳤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린 클린하게 가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인정보도 침해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그게 이제 앞으로 바뀌려고 하나? 개혁 개방이 이제 2탄.
진짜로 계약 개방을 하나? 그런 생각에 또 그냥 기대를 품고, 또 이러면서 한한령이 좀 풀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압박 들어오지 말고, 미국, 중국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한국 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도 힘든데,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고 싶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기대가 전혀 안 돼서 그럼 우리 어떻게 아니 중국이 지금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클린한 데이터 이걸 한다라는 것을 저는 1도 기대를 안 하고 있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좀 건들지 말아라. 낙수 효과만 좀 줘라. 그죠. 최근에 또 낙수 효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장비 업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위예요. 근데 지금 화웨이가 제재당하면서, 화웨이가 한 점유율이 한 50% 넘거든요. 화웨이가 제재당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1등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5G 관련 통신장비를 삼성에서 9조인가 8조에 가까운 이렇게 큰 금액을 수주했다는 매우 기쁜 소식이 났거든요. 그 재용이 형이 좋아했다고 또 소문이 돌더라고요. 또 재용이 형이 또 열심히 또 영업을 했다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는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으셨으면 저희 좋아요 눌러서 칭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